안녕하십니까. 1일 1강 논어강독의 박지혜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며 살기는 힘들다. 네, 유명한 정판교라고 하는 청나라 때 괴인의 말인데요. 인생을 살면서 이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척 사는 건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함을 버리고 바보처럼 사는 건 어렵다는 일이죠. 또 바보가 똑똑한 사람처럼 살기도 역시 어렵겠죠. 자, 공자는요, 논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똑한 척 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고 바보인 척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좀 바보처럼 굴어야 될 땐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바보처럼 살고, 또 똑똑함을 내보여 할 때는 나 똑똑하다는 걸 드러내 보이는 것도 훌륭한 인생살이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총명함과 바보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는 법, 오늘 한번 논어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참 어렵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어깨에 힘주다가 결국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그 똑똑함을 내보인 덕분에 인생의 비참함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정말 바보처럼 다가오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파멸로 이르기도 하죠. 자, 이 똑똑할 땐 좀 똑똑해야 되고 바보처럼 굴 땐 바보처럼 굴어야 한다. 이 경계를 넘나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인생살이의 방법입니다. 자,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위나라 귀족이었던 영무자란 사람의 인생 처세술을 한번 같이 논어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야장편 20장에 나오고요. 1일 1강 논어강독 311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문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왈 영무자는 방유도즉 지요 방무도즉 우라 기지가급이 하나 기우는 불가급이 아니라. 예,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영무자, 영무자는 그 당시 위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 공자는 말해요. 방유도, 나라방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있을 유자에 도의 도자, 즉 도가 있으면, 방유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나라가 참 도가 있어서 제대로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라면, 즉 지라, 지혜로울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능과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사회에 충분히 발현시키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때를 만나면 내 능력 다 발휘해서 그 세상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고, 단 문제는요, 방무도즉, 나라방자, 그 나라의 무도, 도가 시행되지 않는 나라라면, 그러니까 난세죠. 폭군이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군부에 의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그때는요, 나 똑똑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자기의 똑똑함을 숨기고 그저 어리석은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공자는 이 영무자라는 귀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얼뜻 들어서 그 사람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이야? 세상이 좋으면 똑똑한 능력 발휘하고 살고, 난세에는 머리 안 내민대요. 나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그냥 산속에 처박혀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면서 공자가 이런 멘트를 날려요. 기지는 가급야라. 즉 알지자죠. 그 사람의 지혜는 가히 미칠 급자, 노력만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일이다. 즉 나라가 태평성대일 때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그 사람의 인생 태도는 대충 나도 하면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기우,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머리 안 내밀고 나 없다는 듯 산속에 파묻혀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어리석은 처럼 산다는 건 불가급이하라. 이건 따라갈래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아휴, 참 진퇴라 그러죠. 왜? 나아갈 진자에 물러날 태자.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마치 왜 저 멧돼지가 산속에 그 덫에 걸려서 신음하듯이 인생도 정말 뜻하지 않는 덫에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 덫에 걸립니까? 예. 아이 혼란한 난세에 그때 머리 내밀고 자기의 존재감을 강조하다가 결국은 인생의 큰 덫에 걸려서 정말 힘든 경우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 난 덫에 걸려도 괜찮아. 이 어려운 난세에 나라는 존재감을 보여줄 거야 라는 것도 괜찮지만 이 공자의 철학이 뭐예요? 시중, 때시자의 가운데 중자. 그때에 맞춰서 진퇴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세월이 안 좋고 세상이 시스템대로 안 돌아가고 무도한 시절인데 덥석 내 앞에 자리가 왔다고 그 자리를 물고 그 자리에 앉았다가 결국 인생의 큰 낭패를 보면 그거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처신이래요. 아무리 좋은 자리가 내 앞에 있어도 이게 내 자리인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세상 만나면 그래 내 능력 한번 아낌없이 발휘해 볼 거야. 지혜롭게 치고 나갈 것이고 세상이 난세고 어렵다면 조금 물러나서 자기의 존재감을 죽이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사는 것도 참 훌륭한 지혜로운 선현들의 생존 방식이다. 그 중에서 힘든 게 바로 이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똑똑한데 자기 능력을 숨기고 자기의 존재감을 지우고 산다는 건 정말 불가급이하라.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제가 중국서 유학할 때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훈이 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 가훈하면 왜 집에서 가화만사성 뭐 이런 거 많이 좋아하죠. 일심동체. 근데 중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가훈 중에가 난득호도라는 가훈입니다. 어려울 난자에 얻을 득자. 호도라는 건 중국말로 후투, 바보란 뜻이죠. 그러니까 중국말로 난더 후투. 예. 똑똑한 사람이 자기 똑똑함을 숨기고 그리고 나는 바보요라고 남에게 보이며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나라 때 8대 기인 중에 하나인 정판교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예, 난세엔 좀 바보처럼 왜 김삿갓 있지 않습니까? 왜 대원군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존재감 안 내보이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떠돌아다닌 것도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자기의 생존 방식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나설 때인지 물러날 때인지 그 자리에 앉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 자리가 아니고 사양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어리석음과 똑똑함 사이의 경계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예, 뭐 기회가 되면 또 충분한 조건이 여물면 내 능력을 발휘하며 살고 그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라면 나는 바보임네 하고 사는 그 똑똑함과 그리고 어리석음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이런 판단력과 이런 삶의 방식이야말로 공자가 얘기하는 참으로 따라가기 힘든 그런 사람의 존재 방식이라고 논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이 구절이 참 좋아요. 한번 읽고 해석을 할 테니까 느낌으로 한번 쫓아와 보세요. 자왈 공자가 말하였다. 영무자는 위나라의 귀족 영무자란 사람은 방유도죽 지요. 나라에 도가 있으면 지혜롭게 처신하고 방무도죽 우라. 나라에 도가 없으면 어리석은 바보처럼 살아갔던 사람이니 기지는 가급여나 그의 똑똑한 지혜로운 처신은 누구도 따라갈 수 있는 일이지만 기우는 불가급여라. 똑똑한데도 그 똑똑함을 감추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처신하기란 참으로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일이다. 예, 같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주시죠. 자활영무자는 방유도즉지하고 방무도즉우하니 기지는 가금야나 기유는 불가급야니라. 예, 뭐 세상이 나 똑똑해 라고 살아가는 거 멋진 일이지만요, 때로는 나는 아직 어리석습니다 라고 자기의 똑똑함을 감추고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참 따라갈 수 없는 멋진 인생살이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인생 살다가 어떤 사람이 바보라고 느껴지면요, 진짜 바보인지 아니면 자기 똑똑함을 감추고 바보인 척 하는 건지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일 1강 논어강독의 박재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